자꾸 가스라이팅 시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가스라이팅, 조작의 심리.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정 내 가스라이팅. 수진과 형준은 결혼한 지 몇 년 된 부부입니다. 수진은 최근 자신이 일상적인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실수가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 자신이 해놓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형준이 이를 지적할 때 형준은 넌 항상 이렇게 무책임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진이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도 형준은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며 반박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은 자신의 기억력과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준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 합니다. 형준의 이러한 행동은 수진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력을 더욱 불신하게 합니다. 이 사례에서 형준은 일련의 가스라이팅 행위를 통해 수진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진은 형준의 말에 의존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의 조언을 구하게 되며 이는 형준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극도로 해로운 행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조작적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희생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종종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복잡하며 그 배경에는 권력, 통제, 불안정한 자아존중감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식과 감정을 조작한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권력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으며 파트너,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 구성원과 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사용한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대신에 타인을 약화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과 기억에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조작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갈등을 회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며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상대방을 조종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특정 성격 유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가스라이팅은 특정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타인의 승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스라이팅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취약한 유형은 자기 의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품는 성향이 있다. 자신의 기억력이나 인식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가스라이터가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에 쉽게 동화되고 말한다. 두 번째로 취약한 유형은 고도로 감정적인 사람들이다.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쉽게 조종할 수 있게 한다. 가스라이터는 이러한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여 그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과대 해석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깊게 받게 한다. 세 번째로 취약한 유형은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종 사랑이나 인정, 보호 등을 갈망하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취약해질 수 있다. 가스라이터는 이러한 감정적 욕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조종하고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로 취약한 유형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견해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가스라이터는 이러한 고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그들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 데 쉽게 성공한다. 이러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인식을 강화하고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이 가스라이팅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감정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어떤 관계에서 더욱 번성할까? 가스라이팅은 주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판단력을 약화시키며 가스라이팅 행위자가 더욱 쉽게 조작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관계의 유형은 친밀한 관계이다. 연인 관계, 결혼, 밀접한 친구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을 더 쉽게 신뢰하고 가해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감정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종종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유형은 직장 관계이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다. 직장 내에서의 권력 구조는 가스라이팅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며 상사는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직원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직장 내에서의 성장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 관계이다. 부모와 자녀 간 혹은 형제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권위적이거나 보호적인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억제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이 잘 일어나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조작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알아낼까? 일상 속 조작의 명백한 신호들.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행동 패턴과 일관된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자아 존중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 수법은 거짓 정보의 지속적 제공이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혼란을 유발한다. 이는 피해자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자신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한다. 두 번째 수법은 부정과 모호함이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의 주장이나 기억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모호한 답변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세 번째 수법은 감정적인 조작이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피해자를 과민 반응하거나 미쳤다고 비난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감정을 경시하거나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감정을 억제하도록 만든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다. 네 번째 수법은 사회적 고립이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 시도한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외부 지원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현실감을 상실하고 가스라이터의 말만을 신뢰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스라이터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며 그들의 조작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과도한 친절과 매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처음에 매우 매력적이고 친절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초반에 강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결국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는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끊임없이 묻고 다시 생각하게 되며 이는 광범위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라이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조종을 위한 은밀한 언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자기 의심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정 말투를 사용한다. 이러한 말투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한다. 이러한 말투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말투는 "너 너무 예민해" 이다. 이 표현은 피해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감정을 무효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는 이 말을 사용해 피해자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말투는 "그런 일은 없었어.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가해자는 이 말을 사용해 피해자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하며 결국 자신의 기억보다 가해자의 말을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 사용되는 말은 "난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가해자가 자신의 조종 행위나 비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가해자는 이 말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피해자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말투는 "너만 그렇게 생각해." 이는 피해자가 겪는 문제나 느끼는 감정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비정상적임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말투를 인식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스라이팅 종결. 피해자가 조종을 끊어내는 확실한 방법은? 가스라이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힘을 회복하고 조종에서 벗어나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가스라이팅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종종 미묘하게 시작되어 점차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일찍부터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자주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종종 피해자의 기억을 조작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기록하고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필요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심리학자, 상담사 또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는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의 물리적 또는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신뢰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라이팅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